내가 사는 동네에 쓸모있고 신비로운 역사를 알아보는 코너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오늘은요 도로의 이름에 얽힌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 창원의 독립운동가 호를 따서 이름을 붙인 도로가 두 개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다니면서 몰랐네요. 하나는 허당로입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가 6호 광장 교차로에서 수출 정문 그 도로까지 있는 거기거든요. 사거리 거기 아시죠? 거기가 허당로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죠? 그 독립운동가 명도석 선생의 호인 허당을 따서 지은 도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진전면 임곡리에 죽헌로가 있습니다. 죽헌로. 여기는 독립운동가 이교재 선생님의 호를 따서 만든 도로라고 하는데 명도석 선생님은 제가 조금은 들어봤는데 이교재 선생님이 조금 제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이교재 선생을 연구하고 우리 동네 자부심을 높이는 이분 아시죠 여러분? 유장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그럼요. 그 제가 그 나름 이렇게 보여도 나름의 그 책도 읽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요.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학생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이 마을에 처음 왔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죽헌 이교재 선생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 진전 출신이거든요. 창원 예전에 창원군, 지금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인데 진전에서 배출한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진전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나왔는데 뭐 그 중에서도 상당히 뭐 업적이 뛰어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애국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은재 선생, 그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독립장을 받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그 창원시 진전면 출신 딱 한 분 알고 있는데 그 허성무 시장님. 저 독립운동가 분들은 잘 몰라도 이제 시장님 살아계신 시장님 정도. 살아있는 권력이 좀 그렇죠. 이교재 선생님이 좀 전에 독립운동가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하셨었나요? 어떻습니까? 하셨죠. 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이제 진전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경행제라고 하는 학교에서 민족 운동을 민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양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 교육회라고 하는 것에 가담을 해서 같이 지역의 그 엘리트들하고 이른바 그 민족운동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19년도 3.1운동 때 이제 4.3 삼진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주로 가서 동지 6분들하고 가서 독립운동 관련 이제 문건을 배포하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체포돼서 이 감옥살이를 좀 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일설에는 거기에서 이기재 선생을 체포한 사람이 오서리 출신의 한국 경찰인 뭐 이만갑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쨌든 한편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고 한편에서는 이제 밀고를 해서 그 일제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건 참 그 시대 비극이죠. 속상한 이야기네요. 는 사실 이번에 이제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교재 선생이 임정에 갔다가 이제 군자금 모금에 사명을 띠고 통영에 들어옵니다. 통영에 들어오는데 당시 통영에는 이제 통영 청년단이라든가 그런 젊은 민족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누구죠? 백석이 짝사랑했던 박경련 씨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박경련 씨의 박성숙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좀 그 통영에서 하동집이라고 하는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박성숙 씨가 이교재 선생이 이제 군자금 모금을 하러 갔을 때 같이 관련돼서 경찰에 체포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일설에는 이제 그 부친이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도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경련의 그 부친도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해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얘기를 좀 계속해도 됩니까? 예, 해주시죠. 제가 그 박경련 씨 조카가 통영에서 통영사 역사연구 회장으로 있습니다. 회장으로 있어서 그분을 좀 만나보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조카죠. 박경련 씨의 예. 조카 이야기는 백석에 대한 그 백석의 어떤 박경련 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좀 과장됐거나 왜곡됐다. 왜냐하면 백석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 마치 그 박경련 씨의 남편이 신현중 씨인데 그 양반이 뭐 애인을 채트라한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신현중 씨도 당시 경성제대에서 반제 동맹 운동을 통해서 반식민지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명문가 집안입니다. 통영에서. 그러니까 두 집안은 애초부터 이제 그런 그 공동의 관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일설에는 뭐 친구의 애인을 뺏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시 연구하는 사람들 또 백석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예. 그 이제 통영에 계시는 조카 이야기는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로 박경련 씨 란이라고 하는 그분은 네. 그때도 저 백석이 누군지 잘 몰랐답니다. 잘 그래요? 모르고 예.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걸 알게 됐다고 그래요. 제가 그 찾아가서 그분이 남긴 뭐 편지라든가 네네. 또 붓글씨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박경련 씨의 어떤 채취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또 얘기 들으니까 또 뒷얘기까지 또 이렇게 뒷얘기가 많습니다. 알 수 있어서 재밌는데요. 이규재 선생님의 뒷얘기를 또 조금 더 들려주신다면. 예. 이계 선생이 그래서 이제 진주에서 예. 3.1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돼서 1년 반 만에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통영 사건으로 체포돼서 4년간 또 복역을 합니다. 4년간 복역을 하는데 복역을 한 직후에 잠시 나와서 집에 계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따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예, 이계 선생이 이제 혈육이 딸 하나였는데 최근에 돌아가셨고 또 이제 이계 선생의 외손자가 지금 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는 한철수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 연구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받았죠. 연이 또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훌륭한 분들 저희가 그냥 뭐 잘 모르고 네. 그냥 지명으로만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이러지 않았나는 생각도 드는데 많은 그 분들이 어떻게 이교재 선생님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규재 선생과 관련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규재 선생이 임정에서 31년도 말에 들어오실 때 8개의 문건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최근에 2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서였죠. 거기 그걸 보면은 이규재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 경남북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재정을 모금하고 또 어떻게 조직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중에 이제 현재 두 개는 창원 그 시립 마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기억해 달라 하는 당부 말씀도 좀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규재 선생처럼 1910년 그 강제 합방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초지일관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임정에서 필요한 일들이 국내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이제 독립운동 조직하고 또 그 사람들을
뭐 반침략 운동에 이렇게 그 참가하도록 하고 또 군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규 선생이 담당을 했어요. 이규 선생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의 뜻을 생각을 한다면은 네. 우리가 좀 그분의 어떤 그 활동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김구 선생이 해방 뒤에 1946년도에 진전의 이규 선생 묘소에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했는데 참배에서 하신 말씀이 이 군자금 모금이라든가 독립운동의 방법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조직화라든가 독립운동을 조직하는 그런 일들에 상당히 뛰어났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거든요. 예. 이런 일은 실제로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네. 그런 일을 목숨을 걸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내후년 23년도면은 이규 선생이 돌아가신 지 90년 된 해거든요. 네. 그래서 90주기에 우리가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유장근 교수님 덕분에 이교자 선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또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 또 많이 들려주실 거죠? 그러면요. 자, 우리 유장근 교수님과 함께 우리 동네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도 재미있게 또 돌아오겠습니다.